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한현부동산 전문인입니다. 11월 3일 네. 뉴스 이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연방준비제도 에서 연준에서 발표한 게 페드라고 있죠. 하죠. 예. 네. 페드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제 테이퍼링을 개시하겠다고 3일 날짜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네. 테이퍼링 그 뉴스가 나온다라고 얘기했더니 네. 여보 테이퍼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테이퍼링이 자세하게 뭔가요? 네, 테이퍼링은 일단 연준에서 팬데믹 불황 타개 위해서 이제 한창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죠. 네. 양적 풀었죠. 양적 완화책이 그렇죠. 풀었는데 이 돈 풀기의 일환이었던 양적 완화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산 매입 축소라고 네.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어제 네. 돈풀기 정책을 종전한다라는 선언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주택 시장이랑 뭐가 또 연관이 있고 또 이율, 이제 융자, 금융 쪽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희가 살짝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측을 할 수가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게 연방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 모든 미 전역에 상업융자, 그러니까 SBA, 네, SBA 융자를 받으신 분들은 이율이 다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연방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연방금리가 올라가면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연방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국채도 올라가겠죠. 네, 국채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도 덩달아서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띠오리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몇 달 안에 조금씩 상승을 한다라는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큰 예측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를 보면 주택저단증권, 네, 뭐 MBS라고 하죠. 네, MBS가 50억 달러 등 150억 달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7조 700억 원이에요. 굉장히 어마무시한 큰, 돈이죠. 네, 금액이죠. 17조 700억 원을 줄이기로 했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이게 그 주택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 거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도 돈을 빌려주고 네, 이제 우리가 빌려준 돈에 대해서 팔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묶여 있는 돈이 아니라 이제 유동성 현금 흐름을 계속해서 발생을 해줘야 되는데 그 채권을 매입해주는 큰 기관이 페니 프레디였단 말이에요. 네, 거기에서 벌써 이제 그 채권이 그러니까 저당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그런 유동성 현금 흐름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하고 똑같아요. 네, 주택 융자는 받는 사람은 많은데 네. 그러니까는 이 현금 흐름이 뒷받침이 좀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은행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네. 이자를 올리겠죠. 네, 이자를 올려서 이 현금 흐름을 조절을 하는 네. 그런 어떠한 형태로 좀 일어날 거다라고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연준에서 이렇게 발표한 그 테이퍼링 결국은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의미랑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곧 뭐 연금 기금 금리는 뭐 0에서 0.25% 쿼터 포인트 수준으로 이제 동결을 하겠다고 하지만 네. 현실적으로는 아무래도 유동성 현금이 이렇게 줄다 보면은 줄은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게. 맞습니다. 네, 예. 이번에 발표한 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은 뭐 실업률 감소라든지 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주택 몰기지 이율도 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연준에서는 이제 테이퍼링을 직접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가장 큰 계기가 물가 상승률에 네. 대한 압박을 더 이상 견디질 못하니까 이 테이퍼링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테이퍼링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반대로 어제 이제 주식 시장을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네. 좋았는데 이제 그 좋은 이유가 한 가지로 예를 들자면 이 주식 시장은 그 이미 테이퍼링을 할 거다라고 했을 때 이미 다 방영이 된 것 같아요. 네. 방영이 됐고 이 주식 시장은 불확실성을 안 좋아하지 이런 어떠한 확실성이 있는 네. 이런 뉴스에는 그렇게 크게 방영을 하지 않는 그런 시장 흐름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요즘 저희가 피부로 많이 느끼잖아요. 팬데믹 이후에 포스트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뭐 인력 부족
자재 부족, 뭐 물류 대란, 지금 뭐 이런 단어들 늘 저희가 많이 듣던 단어들인데 결국은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저희 금융 쪽 몰기지, 그다음 또 이제 몰기지 이율이 올라가면은 또 주택 시장도 분명히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자가 올라갈 거다라고 해서 굉장히 겁을 많이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근데 겁내하실 게 없는 게 우리가 18년 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네. 우리 그 서프라임 사건 이전에 이율이 7에서 8% 정도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직도 지금도 낮은이다라고 이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 18년 전, 뭐 28년 전, 30년 전에는 이자가 뭐 12%, 11% 정도 했었어요. 뭐 거의 그렇죠. 크레딧 카드 수준으로 네. 이자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시스템도 좋아지고 해서 이제 이자가 낮은 거지. 네. 올라간다 뭐 1%, 2% 올라간다 한들 그래도 낮은 이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초저금리 시대, 아직도 그쵸. 저희 네. 초저금리 시대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예, 맞아요. 네. 지금도 그러니까 초저금리이고 그런 것들을 뭐 갑자기 뭐 3% 하던 이유를 6%, 7% 올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예, 단계별로 그러니까 단계별로 올라가기 때문에 네. 그 단계별로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서 네. 내년 부동산 시장을 좀 예측할 수 있는 어떠한 좀 근거가 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은 셀러 마켓이 엄청 핫하잖아요. 네. 지금 뭐라고 슈퍼셀러? 슈퍼 셀러스 마켓. 그렇죠. 예. 슈퍼셀러스 마켓이라고 하는데 내년에는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큰 변화는 없을 거라고 예측은 하는데 그 네.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이렇게 셀러스 마켓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저금리 이것도 한몫을 했지만 가장 큰 게 새집 공급이 없었잖아요. 뉴 컨스트럭션 매물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리세일들이 많이 오르고 또 인구 유입이 많이 높아지면서 이런 수요와 공급 차이 밸런스가 불균형하게 지속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주택 시장이 이렇게 평범하지가 않았잖아요. 맞아요. 보면은 뭐 작년에. 연준도 뭐 그랬어. 이 그 물가 상승률 압박이 네. 일시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를 했어요. 네. 이제 그 말은 뭐냐면 이게 계속 지속적인 게 아니라 그냥 잠시 잠깐이다라고 해서 뭐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주지는 않았지만 뭐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뭐 우리가 또 내년에 장기전으로 가야 될 건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예. 마찬가지로 주택 시장을 예측을 해본다 하면은 이런 슈퍼 셀러스 마켓은 일시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또 보면은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뭐 인력 부족이라든지 자재 공급란 이런 것들이 쉽게는 풀리지는 않고 쉽게 풀린다고 해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준에서 이제 머무르는 거지 이게 갑자기 뭐 바이어스 마켓이라든지 매물이 확 뭐 나온다든지 이런 현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겁먹을 필요 없이 그럼요. 어차피 이제 주택을 구입하셔야 되는 분들은 계획대로 잘 세워서 네. 이제 구입을 하는 뭐 내년은 또 내년 이자죠.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큰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흐름대로 시장을 잘 파악을 하시면서 거기에 또 전략적으로 계획하시는 주택 구입이라든지 뭐 재용자라든지 뭐 주택 융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그때그때마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이제 MBS 자산 매입을 축소를 했잖아요. 네.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약간의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네. 다음 시간에 아마 좀 이렇게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네. 그걸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죠.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또 화두가 되는 뉴스에서 화두가 되는 이런 토픽이 올라올 때마다 그때그때 또 준비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전망 앞으로의 주택 시장 혹은 뭐 주택 융자 쪽의 전망을 한번 견해를 드린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한현 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